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한 대표 이광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역할들입니다. 우리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고민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등학교가 뭐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뉴스에 많이 봤던 자사고, 뭐 특목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인문계고, 그리고 뭐 마이스터고도 가끔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특성화고를 주변에 있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종류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도 많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느 역할들을 하는지를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거는 고등학교가 실제 어느 종류들이 있고 그 각 고등학교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많은 것들을 물론 다 다루면 좋지만 실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인문계 고등학교겠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경우에는 중학교와 비슷한 과목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대학교의 진학이라는 것 또는 고등교육을 위해서 스쳐가는 중간과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막 달라지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달라지는 건 뭐냐면 대학교의 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열, 그래서 자연, IT, 뭐 건축, 화학, 생명 등의 이공계열 쪽이 있고요. 상경계와 인문계열이라고 하는 뭐 경영, 경제, 영문 이런 그 인문계열 쪽에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체대, 외대, 미대, 예술이나 체육 관련된 친구들을 예체능계라고 해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인문계고에서는 한 3개 정도로 대부분은 나누고 고등학교 1학년에 사실 입학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나누지는 않고요. 1학년 때는 대부분이 공통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하다가 2학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더 심화돼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교에 실제 진학을 할 때 이롭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고등학교를 우리가 지칭할 때 큰 범주 안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라는 것 외에 특수한 목적들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 들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 과학고 외국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 가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쪽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근데 실제로 입학을 하시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예를 들자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뭐 아랍어과 등의 실제 내가 배우는 전공 외국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화 교육이 더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성적이 사실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본인의 학업 외에 외국어 고등학교도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업 플러스 외국어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외국어 교육까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끼리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방심하다가는 성적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조금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습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생물, 화학 이런 것처럼 본인이 과학 쪽으로 하나의 딱 가져가 갈 수 있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처럼 과학고나 외국어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 안에서 실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를 가지고 있는 게 과학고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서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데, 크게 보자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조금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와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게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거고요. 마이스터고는 조금은 더 심화된 교육, 그래서 실제로 각 특기 과목에 대해서 더 세분화되어져 있는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반 특성화고보다는 더욱더 그 분야별로가 좀 더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술과학고나 이런 학교들 보면 실제로 그 내용 안에 건축이라고 친다면 그 건축 안에 뭐 실린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이제 이런 쪽에 속한 학교들이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공고, 상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의 개념이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각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는 게 뭐냐면 상업계, 공업계, 가사계 이렇게 주로 많이 나누고요. 이 상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사무직 또는 상업, 경제, IT,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과로 치면 경영, 경제, 회계, 통계, 무역 이쪽 과들이 대부분은 상업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볼 수 있는 학교들 중에 뒤에 명칭이 뭐 정보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뭐 이런 회계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인다면 금융고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 특성화고 중에서 상업계 고등학교고요.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교로 친다면 이공계열들입니다. 그래서 건축고등학교, 기계공업고등학교 또는 IT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특성화고 중에서 공업계에 속하고요. 가사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 관광이라든지 뭐 생활, 보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사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공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플러스 과학고나 외국어고에서 했었던 그 외국어나 과학 대신에 실제로 각 과별로 해서 전공을 하는 전공 수업이 추가가 된 게 바로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금융과에 들어갔다면 뭐 금융실무, 회계기초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뭐 금융과가 있고 무역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취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함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취업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우리가 이 한 3가지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28살이라는 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서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 나이, 다리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내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부모님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직을 하는 나이가 보통은 여성 같은 경우는 26살,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로 인해서 한 28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살에 뭘 하냐, 그러니까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냐 취업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8살 실제 내가 성인이 되는 나이, 그리고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가는 그 나이 때까지를 보고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루트가 어떤 건지,
나의 가장 장점을 가지고 어떤 루트를 갔을 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7에서 20살까지 일반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인문계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20살에서 24살까지 대학교를 다니고 24살에서 26살 정도의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1학년 들어가서 4학년 때까지 확 풀로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는 그런 엘리트적인 친구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여러분의 뭐 형이나 누나 친척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또는 졸업을 하고 1년 정도는 취업 준비를 해서 대부분은 취업을 하지 졸업하자마자 사실 취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학하는 시기에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나이가 26에서 28살 정도에 취업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건 여학생, 그러니까 여자 인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28살 보통은 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28살 정도 되면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 이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니던 회사, 내가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들을 바로 이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옮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은 2.1년이라고 하거든요. 2.1년 정도 되면 대부분은 새로운 회사로 옮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성인이 돼서 제대로 하는 나이 28살 그때에 과연 나의 인생을 책임질 그 회사로 옮길 때 나는 어떠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28살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에서 20살에 고등학교를 가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20살부터 22살까지가 바로 이 취직이라는 걸 합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을 3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바로 직장 취업을 하고요. 22살에서 26살 일반적으로 회사를 3년 정도 다닌 다음에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이때는 취업 준비가 아니라 이미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 준비를 바로 이때 하고요. 28살에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있는 이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과정이 조금은 다르지만 먼저 가냐 앞으로 가냐 순서는 다르지만 28살을 기준으로 본다면 둘 다 하는 거예요. 인문계고를 가든 특성화고를 가든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똑같고요.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 다 같은 것들을 하는데 단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뭘 먼저 하고 늦게 하냐 순서의 차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순서 하나를 바꾸고 생활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로운 혜택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전략계획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못하면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닌가요?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날까요?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공부한 만큼만 성과 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거나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공부한 것 이상으로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나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고 체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한 만큼만 내가 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원하는 트렌드적인 좋은 사회인, 좋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얘기했던 꼼수 잘 쓰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일 잘하는 친구들인 겁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고요. 잘하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꼼수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거 우리는 바로 이 어려운 말로 전략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성적, 내 내신 성적,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변화할 수 있는 나의 성적 커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바꿀 수 있는 나의 인생 계획 루트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28살에 내 제대로 된 인생,
내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간의 과정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와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서 내가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루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너무 쉬운 길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특성화를 거라서 이런 루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해서 갔던 루트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선택하는 기로에 있다면 최소한 두 가지의 길 중에 정확히 알고 뭐가 더 좋고 나쁜지를 알고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을 고를 때에도 우리가 가격 비교부터 상품 분석까지 여러 개를 비교하고 구매를 하지 한 가지만 보고 저거 좋으니까 구매해야지 라고 하진 않습니다. TV 한 대를 살 때도 삼성이냐 LG냐 뭐 외국 제품이냐 여러 가지를 보고 구분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지 하나만 보고 저거 마음에 드니까 주세요 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TV 한 대 살 때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한 내가 3년은 투자를 해야 할 학교를 고르는 그 인생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내가 최소한 두 개의 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길을 갔을 때 어떤 길을 갔을 때 나에게 더 유리한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고민보다는 두 가지의 정보를 조금은 더 알고 실제로 우리가 전략 계획이란 걸 한번 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